자, 오늘 짧게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및 최근 리플사에 대한 추가 정보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정보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길래 다시 한번 살짝쿵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미국 Federal Register이라는 것인데요. 연방 관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도 관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보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정부가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연방 관보에 이런저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종종 기사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이죠. 2020년 6월 5일 연방 관보에서 리플사와 XRP 관련된 내용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스위프트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사의 GPI나 리플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이나 지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될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됐었다라는 얘기죠. 돈을 받아봐야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국제 송금들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두 회사의 제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또 리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상화폐 회사 리플 같은 경우는 메시징 시스템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결제를 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화폐 XRP를 통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 그래서 연방 관보에서 뚜렷하게 가상화폐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XRP를 사용해가지고 결제를 지원을 한다. 말 그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단의 도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연방 관보를 봐라. XRP가 증권이 아니고 이제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 중에 그 어떤 곳이라도 이제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에서 제대로 선언을 해주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이 윙클보스 쌍둥이 중에 타일러 윙클보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타일러 윙클보스 같은 경우는 XRP가 증권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XRP를 욕하면서 우습게 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빨리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몇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에서 메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나빈 굽타 씨,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의 불명확성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 혁신을 마비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의 갈등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니까 인도도 강화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관련된 사업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리플사와 XRP가 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인도 쪽에도 좀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좀 잘 잡아 당겨가지고 더욱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XRP 분석에 관련된 소식 잠깐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명 분석가 루크 마틴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 들어 XRP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과연 바닥은 어디냐? 지난 몇 개월은 규모 있는 알트코인들에게는 꽤 험난한 시간이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예전 같았으면 XRP가 이럴 때 펌핑 한 번이라도 해줄 텐데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올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펌핑 한 번조차 오고 있지 않은 XRP, 과연 마비가 된 것일까요? 지금쯤이면 해가지고 한번 올려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게 될지, 더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올라주게 될지.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XRP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슈시빌라가 이런 글을 썼었죠. 리플사는 앞으로 중소규모의 지불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스위프트는 큰 가치의 국제 지불에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큰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스위프트. 리플사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 지불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가는 길이 약간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원래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지불, 메시징 시스템에 특화가 되어 있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즉 실제로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본연적으로 원래부터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물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종종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소개할 정보 같은 경우는 외국 유튜버인 크립토에리님께서 만든 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죠. 자, 중소규모의 지불 사이즈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이 소규모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크기의 지불을 소규모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 기사에서는 소규모 사이즈의 지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 소규모라고 하지만은 이 사업자들 간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5,000달러까지도 소규모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 규모의 지불 같은 경우는 당연히 5,000달러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소규모라고 하지만 그 금액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 작은 규모의 지불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고 이 소규모 지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또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지역 그리고 작게는 학생들의 유학 비용이나 사람들이 여행 가서 지불을 하는 그런 지불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시장 자체가 꽤 큰 편인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국제적으로 그들이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국제 지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환전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은행을 통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지불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며 또 오래 걸리기까지 한다라고 하죠. 지금은 그래도 지불 시스템이 많이 발전한 상황이긴 한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들지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국제무역상에서 840억 달러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환율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즉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환전이라든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효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내 기업 계좌 같은 경우는 350만 개가 중소기업 계좌로서 99.7%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한다, 혹은 좀 더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지불을 목표로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말 그대로 이 중소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업 규모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소기업들의 이 허리를 담당하게 될, 허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불업체라든지 송금업체들의 역할들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자상거래만 해도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송금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비용마저 이제 절감할 수 있다라면은 그보다 매력적인 조건은 없겠죠. 최근에 이 지불 회사 중에 리플넷에 들어오게 된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했었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SBI가 커런시 클라우드에도 투자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SBI 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BI 홀딩스가 투자를 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리플넷에 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인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SBI 그룹과 함께 비자도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그룹 및 BNP 파리바스, 또한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뱅크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및 주목을 받았었던 커런시 클라우드가 이제 리플넷에 가입해서 리플넷과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죠. 이러한 지불 회사들이 계속해서 리플넷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이 과연 ODL을 사용할 것인가? 일단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송금로가 가장 먼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송금로가 활성화가 되고 유동성이 보장이 될 때 이 회사들은 그때 선택을 하게 되겠죠.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와 ODL을 사용하라고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플넷에 가입되게 되면 ODL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때가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ODL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써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ODL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정보들 그리고 제가 빠뜨렸었던 전에는 잘 몰랐었던 그런 소식들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저는 XRP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거의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는데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건 마치 한 사람이 저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의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연치고는 좀 희한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만 스스로 조사를 마친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토마토밭에 물주기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